4월 1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한 묵묵부답이었을까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렸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안태근 전 검사장은 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오늘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 그 밖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안태근 전 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은커녕 눈길도 주지 않고 법정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서지현 검사한테 인사불이익가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은 앞서 공소시효가 끝난 성추행 혐의는 제외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검사 업무와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정책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등을 지내며 서지현 검사에 인사불이익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속기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심의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삼성이 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 직원 8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노조 활동도 인정하겠다는 노사 합의를 한 지 하루 만인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 등 5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사 합의는 합의고 범죄 혐의는 혐의라는 건데 삼성으로선 어제 나름 통 큰 결단이 무색하게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삼성 노조와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서비스 지하 1층 창고와 해운대 센터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일과 12일에 이은 세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수원 삼성전자 서비스 창고는 지역 서비스 센터 관리 현황 및 각종 인사자료가 총망라돼 보관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운대 센터 등 다른 압수수색 대상도 노조 와해를 위한 위장 폐업 의혹 등 이런저런 부당 노동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위장 폐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혐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강제 수사를 앞두고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보보호그룹이라 불리는 노조전담 대응팀이 관련 자료의 파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 그룹 상층부의 지시나 용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잇따른 구설과 악재에 삼성은 크게 곤혹스러워하며 극히 예민한 반응입니다. 우리도 언론 보고 하는데 무슨 검찰 수사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검찰은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한 증거 분석 포렌식 작업 등과 함께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노조 파괴 공작 등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부터 저희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해드린 고 장준하 선생의 삼남 장호준 목사의 국외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검찰은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3배 가까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순간 검사가 흠칫 놀라 재판부를 쳐다봤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장호준 목사를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호준 목사는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의견 광고를 미국 현지 한인신문에 10차례 게재한 국외 선거운동 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장 목사는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 목사는 다만 국선 변호인을 통해 역사적 신념과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장 목사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4.13 총선 이후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이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는 것이 검찰 구형 사유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의도나 배경 등을 봤을 때 이른바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구형량의 3배 가까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장호준 목사의 행동을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작 양형에 있어선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를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3배 가까이 높은 형량의 선고를 내리는 순간 무덤덤한 표정으로 책상 쪽만 응시하고 있던 검사가 오히려 흠칫 놀라 재판부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벌금이 선고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에 검사는 재빠르게 적응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변호사가 해야 할 이야기를 검사가 한 이례적인 경우죠. 그런데 판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검사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미국에 있는 장호준 목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무죄까지 기대하진 않았지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일이 일상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가 더 나오네요. 판사는 판사로서의 한계가 있을 테니까.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정색을 하고 단호한 어조로 반드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신념과 신앙적 양심으로 진실을 말했던 개외 국민에게 대한민국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뭐하러 피곤하게 국내 문제와 송사에 계속 얽힐 필요가 있냐는 질문엔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역사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불의한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역사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도 자신에 대한 유무죄가 아니라 선거법의 불이함을 다퉈보기 위함이라는 것이 장호준 목사의 항소 이유입니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상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선거법은 국민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자기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할 수 없도록 묶어놓았다는 거예요. 그 선거법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장호준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이에 따라 선거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호준 목사 소식을 전해들은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장 목사 항소심에선 국선 변호사가 아닌 민변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법률방송에 밝혀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부실한 재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원고 패소했는데 상식과 원칙, 평균적인 법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사실상 노예 생활을 했던 장애인들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가해자였던 염전업주는 감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납니다. 당시 형량 산정에는 피해자 박모 씨의 지장이 찍힌 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가 참작됐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박 씨는 염전에서 무려 15년이나 노예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염전업주의 아들이 선고 사흘 전 박 씨를 찾아가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박 씨 변호인은 이 처벌 불원서가 박 씨 뜻에 반해 작성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적장애 2급에 한글도 모르는 박 씨를 속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처벌 불원서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박 씨 변호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부실 재판으로 인한 피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오늘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부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요약하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박 씨 측 최정규 변호사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처벌불원서가 그 지적장애인의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했는데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3월 변론 종결 뒤 박 씨 재판을 진행하며 느꼈던 소외를 자신의 블로그에 남겼습니다. 재판부 과실로 인한 국가 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 기일 진행 및 변론 종결, 재판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 평균적인 법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희망한다. 그 처벌 불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지적 장애인의 진위일까, 왜곡된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법관을 이라는 것이 최정규 변호사가 남긴 글입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염전업주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선 아무리 상대방 피고인 변호인이 전직 목포지원장 출신이더라도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박 씨 측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이 재판은 1심 판결로 끝날 재판이 아니라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판결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물 싸대기, 물벼락 갑질 같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파문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물 싸대기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폭행죄라고 하면 주로 주먹 다툼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형법에서 폭행이라고 하면 좀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하는 것을 이제 폭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람의 그 향해서 물을 뿌리는 것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조현민 전무는 얼굴에 뿌리진 않았다, 뭐 바닥에 던진 게 튄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뿌리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바닥에 던져서 튀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가까이 접근해서 그것을 던졌을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해서 던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을 맞은 피해자가 뭐 만약에 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선 처벌할 수 없고요. 다만 이 유리컵을 던졌다는 점이 인정이 되면 이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특수폭행죄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뭐 조현민 전무 뭐 욕설, 녹음 파일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욕하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우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를 했으면 협박죄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언론에 공개된 해당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우선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자 간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3자 간의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녹음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어떤 녹음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녹음 파일은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쓰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공익적인 목적에 제공을 해도 처벌을 받나요?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상에서는 이런 공익적인 이유로 녹음을 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항공에서 대안을 빼달라, 뭐 태극 문양 박탈해달라, 뭐 이런 뭐 아주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우선 결론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진 상사는 1960년대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면서 지금까지 그 이름 그대로 대한항공이라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대한항공은 어쨌든 100% 민간 항공사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민들이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고요. 상표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또 대한항공이나 이 태극문양 상표는 이미 상표법상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이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무튼 물벼락 갑질 사태가 터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한진 시가총액이 3,200억 넘게 날아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무지하게 비싼 물 한 컵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오늘 111억 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재산인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차명 재산으로 알려진 부천 공장 부지 등은 뇌물 사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일체의 처분이 금지됩니다. 대법원장이 단독 행사하던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법원 내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을 거치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같은 내규를 마련해 오늘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정 헌법재판관 후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오늘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 씨의 공범, 일명 서유기로 알려진 박모 씨에 대해 댓글 공감 클릭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이 사용한 파주 사무실에 산업단지 불법 입주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외국인 보호소 내 특별보호방의 쇠창살을 없애고 환기와 배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보호소는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외국인을 추방 전까지 보호하는 곳인데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외국인 보호소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4월 18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